2월 21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이제 증인신문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 25일에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으면 3월 달입니다. 다음 달 중순쯤에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놓고 가장 지금 마지막 변수가 무엇이냐? 헌법재판소입니다. 불공정한 헌법재판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문형배 권한대행과 민주당과의 결탁입니다. 이재명과의 결탁입니다. 우리법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고 이재명이 집권을 하는데 이 문형배가 결탁이 되어 있다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게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지금은 각종 사안에 대해서 모두 4대4 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형배파, 반문형배파입니다. 합리적인 파입니다. 이 문형배의 월권, 문형배의 불공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두 쪽으로 나뉘었다. 문형배가 완전히 이재명과 결탁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을 돕고 있다. 이걸 막아야 한다. 이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최후의 변수로 남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25일 이제 양측의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변론이 선 다음에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파고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이후에 이재명의 집권까지를 계산해서 헌법재판소를 지금 문형배가 헌법재판소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 민주당의 국정마비에 대항해서 대통령의 권한인 이 비상대권입니다. 계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중대한 위헌 행위냐라는 걸 판단하는데 중대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대하지 않았다면 위헌 위법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중대했느냐라는 이 판단은 굉장히 정무적이고 정치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문형배의 이 편향, 더 나아가서 이재명과 이재명 대통령 결탁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4명의 다른 합리적인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드러난, 물론 그 이전부터 협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되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문형배와 이재명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가를 보여주는 각종 문자도 공개가 됐습니다. 또 스스로 정성호는 자기 입으로 이 사법연수원부터 문형배, 정성호 자신, 이재명이 굉장히 친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명료하게 드러난 부분입니다. 지난 14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복귀왕 의원입니다. 이런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임기 6년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임기 6년이 만료되었는데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6개월 더 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 법률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채우거나 나이가 70살이 넘게 되면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후임자를 정해야 하는데 후임자가 빨리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후임자 추천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6개월에 한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다라는 법률안, 이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이건 지금 이재명과 문형배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문형배가 4월 18일 퇴임을 합니다. 이미선 문형배
둘 다 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입니다. 이 문영배와 이미선이 퇴임하는 것을 이 염두에 두고 소위 이재명이 뭐 보상을 주려는 것 아니냐. 이 문영배 이미선에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을 해주면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냐.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개정안을 아직도 철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노리는 바가 이재명의 대통령 선거, 대통령 출마, 당선, 이게 이 노리는 바입니다. 이게 만약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최상목 권한 대행으로는 이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문영배, 이미선을 더 업무를 연장을 시킨다. 이게 단순히 보상 차원이냐? 보상 차원이라기보다는 뭐 6개월 더 재판관이 더 업무에 있는다라고 해서 뭐 얼마나 보상이 되겠습니까? 더 큰 것은 헌법재판소를 이재명이 장악하는데 문영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음 달에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해서 이 유죄 판결이 또 내려질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5월에 대선이 있다면 출마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자신이 방송에 나와서 밝힌 부분입니다. 헌법 제84조입니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은 다수설에 따르면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수설, 설일 뿐입니다. 주장일 뿐입니다.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인 재판은 모르겠는데 선거법 위반과 같이 2심 판결까지 나고 대법원까지 가 있는 이 재판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일반 재판을 중단시키는 시도는 하게 될 겁니다.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1심, 2심 이 재판은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 있는 선거법 위반 재판,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걸 막기 위해서는 또 위헌 법률 제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위헌이다. 이 법률이 위헌이다. 이재명이 저지른 혐의입니다. 거짓말 2가지죠.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선거 때. 이 선거법 위반, 이 법률이 잘못됐다, 위헌이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이다라고 결정이 내려지면 대법원 판결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금 문영배와 이미선을 유임시키려고 하는, 업무를 연장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 법안을 거둬들이지 못합니다. 복귀왕이 이재명의 명령을 받고 이 법률안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한 이재명과 문영배의 결탁,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이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 소추를 할 때 내란죄 혐의로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내란죄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이건 지금 예를 들면 살인죄가 있었는데 이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 부분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내란죄 혐의를 없애버렸다. 그러면 국회 의결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소위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각하되어야 되는 것이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이걸 국회의 정청래가 요구를 하자 이 문영배가 수락을 합니다. 문영배가 이걸 수락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혐의를 재판 과정에서 빼버리는 것을 문영배가 허용을 합니다. 이게 2번째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영배 파가 아닌 다른 4명의 재판관들은 반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쪼개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째입니다. 마은혁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이걸 추가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 임명을 두고 소위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영배가 이걸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최상목이 이걸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좀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변론을 거치자라고 했는데 굉장히 서두르다가 3일 선고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재판관들이 4대4로 나뉘었습니다. 이거 선고할 수가 없다.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 각하다. 그러니까 문영배 임명 보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국회의장이 우원식 자기 마음대로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을 하자 3일에서 10일로 변론을 연기를 합니다. 선고를 하지 못하고 변론을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변론을 열었습니다. 그 변론에서 소위 국회 측, 민주당 측에서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국회에서 어떤 의결 절차를 거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니까 문영배가 또 동의를 합니다. 허락을 해줍니다. 이 내란죄 혐의를 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재판을 하는 과정에 들어와서 이 혐의를 바꾸고 혐의를 뺍니다. 재판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보완하는 장치를 허용을 해줍니다. 민주당이 이걸 처음부터 국회 의결을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국민들 앞에서 너무 창피한 일이니까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이걸로 대신하자. 이것도 과반을 넘은 것이 아니냐. 이것도 모두 지금 문영배가 허락을 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문영배가 법을 위반한 것,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검찰 조서를 모두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라는 것도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 세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문영배가 가장 앞장서서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증거는 이 세 가지입니다. 뭐 수도 없이 의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문영배의 임기를 연장시켜 주겠다. 내란죄를 재판 도중에 없애버리고 마은혁 임명 부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문영배가 나서서 국회에서 대충 새로 의결을 해서 넘겨라. 문영배와 이재명이 이 세 가지 결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통령 선거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만약 되면 지금 5가지 재판을 모두 깔아뭉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법원에까지 가 있는 이 선거법 위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법률을 위헌 법률로 만들어버리겠다. 법률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영배 이미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재판관, 문영배 파 4명은 제외하고 나머지 합리적인 4명의 재판관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을 하게 되면 이 이재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문영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는 각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대로 두면 헌법재판소가 무너집니다. 문영배와 이재명에 의해서. 이 지금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오는 25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부각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문영배, 이재명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 국가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의 위법, 무조건적인 대통령 선거 출마 당선을 위해서 지금 문영배가 앞장서서 헌법재판소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부분을 부각을 시키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지금 반으로 나뉘어 있는 헌법재판소 4명의 재판관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의 국정마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위헌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대한 위헌이었느냐? 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과 문영배의 이 결탁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막아야 합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방법 이외에는 지금 뾰족한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